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철 추석 성묘 나들이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야생버섯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버섯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양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버섯 기록종 2,220개 종 중에서 77%가 독성이 있거나 식용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마톡신을 함유한 광대버섯류는 사람의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버섯은 식용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배된 버섯을 구매해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독버섯과 외생균근 생태도감을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무료 PDF 파일을 국립수목원 누리집 연구 간행물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대립으로 9월 4일 결국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이번 임시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여야는 전날 오후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우선이며 조사특위에서 각종 추진상 문제를 확인한 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조사특위를 받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20인 이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리시는 지난 9월 7일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 원데이 구리시 아버지 놀이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정립과 자녀 소통을 통한 관계 향상, 남성 육아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됐으며 20개 가정의 아빠와 초등학생 자녀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가위바위보, 음악 퀴즈, 소운동회 등 1교시와 2교시로 마련된 다양한 소통 게임과 신체 활동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원데이 아버지 놀이학교가 자녀와 한층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돼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9월 6일 수택동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담당할 수택 경로식당 이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천주교 구리성당과 수택 경로식당이 주관한 이날 개소식에는 구리시 내빈과 기관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택 경로식당은 수택 1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라 수택동 532번지 1원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무상 귀속받은 후 새롭게 이전해 9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내에는 구리 시니어클럽 카네이션 하우스가 입주해 노인 지원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을 30년째 이어오고 계신 경로식당 운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시에서도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행복한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보건, 교통수송, 재난안전, 환경, 복지, 민생경제, 안정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 분야에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수송 분야에선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196개소를 무료 개방합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홍보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해 인근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분야별 맞춤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릉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호수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하며 대표적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성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호수공원이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창릉 신도시 내 호수공원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면서 문화,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환 시장은 창릉 신도시의 호수공원 조성은 지역사회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경제적 이점을 가져오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가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는 기존 단속 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의 도입으로 이륜차의 위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에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단속 사실을 고지하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고양특례시가 성장기 장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기관의 지정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추진됩니다. 지정 대상 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며 결격 사유가 없고 서비스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며 지정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최종 선정은 현장 확인과 함께 올해 11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고양특례시가 10월 7일부터 2024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경병은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핥힌 상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심할 경우 호흡근 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동물 등록이 돼 있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 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시 관계자는 참여병원별로 예방 백신 소진 시 조기 종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동물병원에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가 지난 6일 청년창업센터 3층 청년꽃간에서 5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음악스쿨 프로그램 청년와락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지난 6월 청년창업센터가 경기 최우수 청년 공간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로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평소 음악을 배우고 싶은 청년을 대상으로 통기타와 드럼 등 총 4종의 음악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